당신은 70대가 된 후 돈이 줄어드는 속도에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퇴직금도 꽤 있었을 텐데 왜 잔고가 이렇게 빨리 줄어들까요? 사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매달 적자입니다. 이대로 오래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지금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결코 기분 탓이 아닙니다. 70대는 현역 시절의 저축과 자존심만으로는 버틸 수 없을 만큼 삶의 혹독한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70대의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과 전혀 고생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현역 때 연봉이나 저축액을 뛰어넘는 더 근본적인 5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내면 2억 원의 저축이 있어도 순식간에 노후, 파탄의 길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72세 전 엘리트 회사원이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지 못해 저축을 갉아먹다가 밑바닥에서 진정한 풍요를 깨닫게 되는 재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혜와 마음이 가벼워지는 삶의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밝고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의 이름은 김태준, 72세. 서울 근교의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은 뒤 이제는 너무 넓은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김태준은 예전에 대기업 영업부장으로 일했습니다. 퇴직금은 2억 원이 넘었고 연금도 매달 1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나는 현역 때 죽어라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주택대출도 다 갚았다. 노후는 여유롭다.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대에 들어서면서 태준의 마음에는 항상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건 통장을 볼 때마다 밀려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칩니다. 이상하다. 1억 2천만 원은 남아 있었을 텐데 이제 8천만 원도 안 남았다. 아내의 병원비와 장례식으로 크게 줄긴 했지만 최근 2년 동안 줄어드는 속도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도둑이 든 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을 뿐인데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돈이 확실하게 사라져 가는 겁니다. 아직 괜찮아. 나는 부장 시절의 품격이 있다. 천한 짓은 할 수 없어 태준은 공포를 떨쳐내듯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동네로 나갔습니다. 여기서부터 태준의 생활 속에 숨어있던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잔인할 정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차이 1. 과시 소비 vs 절제 소비. 태준이 향한 곳은 예전 부하 직원들이 모이는 술자리였습니다. 김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오, 다들 건강하냐? 오랜만에 듣는 부장님이라는 호칭. 그것이 태준에게는 살아있는 활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계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낼게. 너희들은 아직 애들 교육비 들어갈 때잖아. 네. 괜찮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계산 금액 5만 원에 태준의 월 연금의 거의 절반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지갑을 보고 가슴이 조여왔지만 역시 부장님 뒤라는 말에 느껴지는 뿌듯함이 그 아픔을 지워버렸습니다. 사실 집에서는 컵라면을 자주 먹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돈 많은 어른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주가 오면 몇만 원의 용돈을 주고 친척 모임에서는 제일 비싼 한정식을 시켰습니다. 반면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태준의 고등학교 동창 최만수는 달랐습니다. 만수는 현역 때 작은 공장 사무직이었고 연금도 태준보다 적은 월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만수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체면 차리려고 해도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아. 나는 낼 수 없는 건 솔직하게 못 낸다고 말해. 대신 집에서 기른 채소를 가져가. 그게 다들 더 좋아하더라. 이 결정적인 차이.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과거의 자존심을 위해 지갑을 엽니다.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 자신의 형편에 맞춰 지갑을 닫습니다. 남의 평가를 사기 위해 돈을 쓰는 한 아무리 많은 저축이 있어도 바닥이 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차이 2.
병원 vs 정기적인 예방. 어느 날 아침, 태주는 치아의 극심한 통증으로 눈을 떴습니다. 사실 반년 전부터 조금 아팠었지. 태주는 노인네가 치과라니 귀찮다. 아직 괜찮겠지 하며 진통제로 버티고 방치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치과에 갔을 때 진단은 냉혹했습니다. 김태준 씨, 이건 이제 뽑는 수밖에 없네요. 주변 잇몸도 치주염으로 많이 상했습니다. 제대로 씹으려면 임플란트나 고급 틀니를 추천합니다. 비용은 대략 80만 원 정도 됩니다. 80만 원 보험 적용. 저렴한 틀니는 맛도 모르고 외관도 안 좋다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태주는 결국 80만 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공원에서 라디오 체조를 하는 만수를 만났습니다. 얘야, 얼굴색이 안 좋네. 치아 때문에. 치료받고 오는 길이야. 만수는 큰 입을 벌려 자신의 건강한 치아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3개월에 한 번씩 꼭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만 해도 3,000원 정도지만 그래서 80살까지 내 치아로 고기를 씹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싼 투자지. 결정적인 차이.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아프고 나서 큰 돈을 지불합니다.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은 아프지 않기 위해 미리 투자합니다. 70대에서 건강관리는 최대의 절약입니다. 귀찮다며 정기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는 마음이 나중에 의료비라는 이름의 거액 청구서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차이 3. 고독을 돈으로 메우기 vs 고독을 즐기기. 치과 치료비로 우울해진 태주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낮부터 문을 여는 단골 카페바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집에서 혼자 있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스터, 늘 먹던 거요. 한 잔 1만 원 하는 커피를 시키고 얼굴 익은 단골 손님과 직원들에게 지거 좀 드세요 하며 비싼 과자 선물을 건넵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화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 항상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태주는 매달 수만 원을 이 가게에서 썼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통신 판매로 산 건강기구와 거의 읽지 않는 고급 잡지 더미만 가득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 그 마음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또 클릭하게 됩니다. 반면 만수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만수는 지역 무료 장기 동호회와 봉사단체 청소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만수야. 지난번 수는 정말 심했어. 시끄러워. 다음엔 안 진다.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있는 것은 대등한 인간관계뿐입니다. 만수는 말합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상대가 안 해주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그냥 손님일 뿐이야. 이 결정적인 차이. 새.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고독을 돈으로 메우려 합니다.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은 돈이 들지 않는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70대의 최대의 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비로 해결하려 하면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지갑만 텅 비게 됩니다. 차이 4. 소유에 대한 집착 vs 손절의 용기. 태준의 집 차고에는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이 서 있습니다. 부장 시절에 산 고급 차입니다. 그러나 70대가 되어 운전이 무서워진 태준은 한 달에 한 번 근처 대형마트에 가는 것뿐인데도 이 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높은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 점검 비용만 해도 연간 수십만 원의 택시를 이용하는 게 더 저렴하다는 건 알지만 이 차는 태준에게 성공한 사람의 증거였습니다. 이걸 놓치면 노인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객실에 먼지가 쌓인 고가 가전, 입지 않는 수많은 정장,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며 버리지 못하는 비싼 물건들. 물건에 대한 집착이 공간과 유지비, 그리고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반면 만수는 65세 때 과감하게 차를 팔았습니다. 유지비가 아껴진 돈으로 전동 자전거를 샀어. 이게 정말 편하더라고. 외출할 때는 버스나 지하철 타고 실버 패스로 저렴하게 다니고 많이 걷게 되니까 건강에도 좋아. 결정적인 차이. 내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과거의 유산에 계속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의 편안함을 위해 몸을 가볍게 합니다.
쓰지 않는 것에 계속 비용을 들이는 것은 과거의 자신에게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70대에 필요한 것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용기입니다. 차이 5. 현실 도피 vs 현실 직시 그리고 태준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간 가장 큰 원인. 그것은 보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집에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교체비 30만 원 게다가 고지서로 날아온 재산세, 손주의 입학 축하금. 지출이 겹칠 때 태준은 통장을 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 안 보면 줄지 않은 기분이 들 거야? 뭐 어떻게든 되겠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든 살아왔으니까 감정적으로 신용카드를 쓰고 보너스도 없는데 보너스 결제를 선택합니다. 결국 깨달았을 때는 예금 잔고가 5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ATM 앞에서 태준은 얼어붙었습니다. 2억 원이었던 퇴직금이 불과 7년 만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연금이 들어오지만 카드 자동이체로 거의 다 나가버릴 상황. 이제 먹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생활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던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아, 왜 그렇게 안색이 창백해? 최만수였습니다. 태준은 자존심도 뭐도 다 버리고 만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꼭 쥔 채 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바보였어. 부장 시절의 나를 잊지 못해서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지. 정신 차려보니 텅 비었어. 이제 끝이야. 만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너는 돈이 없어져서 불행해진 게 아니야.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뭐라고? 나를 봐. 연금 100만 원, 저축은 3발의 피야. 그런데 매일이 즐거워. 아침에 일어나 햇볕 쬐고 친구들과 장기 두고 밤에는 내가 기른 채소로 안주 삼아 한잔 하는데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어? 만수는 태준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너는 아직 늦지 않았어. 집이 있잖아. 아직 건강한 몸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어? 체면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면 월 130만 원 연금은 내가 혼자 사는데 충분하고도 남는 큰돈이야. 그 말은 차갑게 식어버린 태준의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갑옷을 벗기. 그 다음 날부터 태준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그 고급 세단을 팔았습니다. 받은 돈은 생활재정비에 사용하고 유지비라는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차고가 텅 비는 순간 태준은 상실감보다 어깨에 짐이 내려간 듯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술자리 초대를 과감히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연금 생활이라 여유가 없어. 여유가 생기면 다시 연락 줄게. 용기 내서 솔직하게 말하자. 부하들은 멀어지기는커녕 김 부장님도 힘드시겠네요. 나중에 마음 편할 때 차나 한잔 하시죠라며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태준은 그제야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만수에게 배우며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제철 재료를 골라 직접 요리합니다. 이게 뭐야? 콩나물하고 돼지고기만 넣었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지금까지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음식보다 내가 직접 만든 소박한 볶음이 훨씬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생활비를 꼼꼼히 다시 보니 월 130만 원 연금 안에서 무려 1만 원의 흑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나는 이미 충분히 풍족했었구나. 지금 태준은 만수와 함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아이들의 등하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이들의 웃음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만 원의 접대비를 써도 얻을 수 없었던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김태준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70대의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결코 저축액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과시 소비를 버리고 자신의 형편에 맞춰 살 수 있는가, 병이 들기 전에 예방에 투자할 수 있는가,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인간관계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가, 과거의 소유물을 과감히 놓아주고 몸을 가볍게 할 수 있는가, 현실을 직시하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즐기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 노후 파탄이라는 말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지만 진짜 파탄은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지 않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태준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장 시절의 나보다 지금 트레이닝복 입은 내가 훨씬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어.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꼈나요? 태준 씨가 깨달아서 정말 다행이다. 나도 차를 팔아야 할지 고민 중이다. 체면 차리지 않는 삶이 부럽다. 어떤 생각이든 좋습니다. 지금 당신의 솔직한 마음이나 본인만의 노후 절약 행복 비결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같은 불안을 안고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것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